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보시면 돼요. 이제 흔히 묶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3, 4차 방정식을 오늘은 어떻게 3, 4차 방정식을 풀 거냐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그럼 3,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이론상 자, 만약에 fx는 0이라는 모양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fx는 0이라는 모양이 있고요. 여기가 3차식이라고 쳐봐요. 그럼 3차식이라고 치면 이론상 1차식 3개의 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x에 대한 3차식은 0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좌변은 내가 이론상 x에 대한 1차식 3개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가능하겠죠? 그죠? x에 대한 1차식 이런 식으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지금 내가 여기 세 번째 쓰는 거는 x 빼기 이거 r처럼 보이는 거 감마라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곱해져서 는 0꼴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론상 3차식은 1차식 3개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가능한데,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봐라 라고 시키면은, 그러면 내가 x는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고, 감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몇 개예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죠? 1차식 3개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4차식은 근이 몇 개 나오겠어요? 4개 나와요. 1차식 4개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3,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2차 방정식 때처럼 근해 공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해 공식 있는데, 근해 공식 있지만 사실 고등과정에서 쓰이기 어려운 근해 공식이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n차 방정식이면 자, n차 방정식이면 근이 n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5차가 되든 100차가 되든 이제 이론상으로는 저렇게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근업은 구분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제 실제로 풀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이용한 풀이를 하나씩 다 보여줄 겁니다. 거의 115쪽에 있는 예제 유제들 몇 가지 골라서 인수분해를 해 가면서 풀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15쪽에 1번에 있는 요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다음 시간에 이 방정식의 허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할 텐데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럼 1을 이항해서 자, 이렇게 보고 세제곱 되는 거 1이지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망해요. 인수분해해서 풀지 않았죠. 게다가 심지어는 자, 3차 방정식면 근이 몇 개? 반드시 3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구하고 끝났으니까 이런 건 바로 틀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를 1의 세제곱 보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꼴로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하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되죠. 둘짜리는 세제곱 되기 전 x가 마이너스 1에 이제 합으로 이렇게 둘에 이제 한 두 개짜리 구성하시고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해서 자 이렇게 둘 셋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요. 자 여기에는 앞에 있는 식 2차식까지만 나오면 돼요. 자 앞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아까처럼 1이고요. 그럼 뒤에 있는 식이 는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뒤에 있는 2차식은 더 추가로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내가 요 놈이 는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근해 공식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1로 시작합니다.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바꾸시고 그럼 가운데 제곱에 양 끝에 곱에 4배를 빼면 1 빼기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이제 복소수 파트에서 이렇게 배웠죠. 루트 마이너스 3이면 루트 3 붙이고 자 근호 안에 있던 마이너스 번은 이제 허수 단위로 뽑아내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근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 가능하면
저런 모델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같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에서는. 그럼 다 뭐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때려 맞추셔야 돼요. 근을. 자, x 뭘 넣으면 실제로 0이 될까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f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여기 요놈에 대한 3차식이라 생각하고 인수 분해할 때 왜 처음에 주어져 있는 다항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집어넣어서 그게 얼마인지 딱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그 식의 인수를 찾았던 거 기억이 난다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이게 0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fx라고 두면은 fx는 자, 여기 x에 1 넣으면 0이니까 f1이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요. 이렇게 x-1 곱하기 어떤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몫을 찾는 거는 자, 이렇게 조리제법을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항등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둘이 곱하면 요런 위치로 하면서 바로 구하실 수도 있어요. 3차식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x제곱 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있는 상수항 플러스 1 나오려면 2차식의 상수항에도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x제곱이고 여기 x와 여기 두 번째 1차항을 곱하면 또 x제곱이 나오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2x제곱 나와야 되니까 자, 위아래로 더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나오려면 아래도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 되겠고 x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해야 이게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더 2차식 추가로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자, 여기 x가 1이죠? 여기는 2차식 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인수분해 더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2분의 마이너스 1이 가운데 거니까 부호 바꾸고 뿔마 붙이고 루트 씌우고 앞에 거 제곱에 앞뒤로 곱한 거 4배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루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선 실근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풀이 과정 좀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괜찮으면 이제 4차 방정식도 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제 4차 방정식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4차 방정식은 그래도 좀 문제가 무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x가 한 번씩 골고루 곱해져 있는 거라서 x를 웃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3차식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가 1이면 0 되는 거 맞죠? 야, 처음에 이렇게 때려 맞추셔야 돼요. 뭘 진짜로 x의 값에 어떤 수를 넣으면, 즉, 보통 우리가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3차 반응, 3차식 인수분해할 때. 자, 그래서 여기서 1 집어넣으면, 6의 약수 중에 하나인 1을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으니까, 이놈은 x-1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조리제법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항등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조금 시간이 안 끌리려고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긴 하는데, 본인이 편하게 편하게 여기시는 걸 하시면 돼요. 조리제법 쓰셔도 되고, 적어서 바로 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자, 아무튼. 자, 그 여기 둘이 곱하면 플러스 2이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렇게 여기는 x랑 여기 1차원 곱하면은 플러스 x제곱이 나와야 둘이 합쳐서 0 돼서 여기처럼 2차 함계수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플러스 1x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이는 2차식, 밑줄친 2차식 더 추가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풀3 마이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추가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x 풀3과 x 마이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가 는영까지 붙여주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1차식이 곱해져 있는 거고 각 1차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하나씩 이렇게 구해 주시면 실제로 각 근을 4개 다 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었던 이런 인수 정리를
2역에서 인수분해로 이제 근들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 파트 뭐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 한 번 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들을 다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6쪽까지로 계속 그런 식이에요. 116쪽까지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봤었던 인수분해를 그대로 이제 써먹습니다. 자, 거기 116쪽 한번 볼게요. 그럼 116쪽도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이제 4차식의 인수분해가 등장해요. 이제 첫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이거 4차식이지만 이거 4차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4창, 2창, 상수항 이렇게 오면은 이거 보고 보기차식이라고 그랬죠? 자, 보기차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작은 x제곱을 큰 x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x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보시는 거였어요. 그럼 바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곱인데 걔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하면 어때요? 자, 내가 이거 전개하면 실제 이거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내가 작은 x제곱을 큰 x로 보고 이렇게 만약에 치환한 걸 내가 적어줬다고 했을 때, 자, 바로 인수분해 되면, 즉, 골생고식을 바로 인수분해 되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x제곱이 1이 되거나 x제곱이 2가 되면 여기 있는 두 식의 곱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근 개념으로 근을 쓱쓱쓱쓱 구해주시면 끝나죠. 그럼 뭐 추가로 인수분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보기차 식에서 이제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거는 도대체 이런 식인 거죠. 아, 이런 거는 바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작은 x제곱을 큰 x로 바꿔놓고 뭐 이렇게 쓴다고 해도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인수분해 해야 되는 이 보기차식을 반드시 한 4개짜리로 쪼개놓자고 그랬었죠. 자,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 빼기 어떤 식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하는 게 목적이니 자,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요놈을 이제 x제곱과 4에 맞춰서 변형을 해주자고요. 자, 그럼 내가 플러스 4x가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에서 마이너스 2x 오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4x 오고 여기가 뭐 플러스 6x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빼기 모양이 안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꼴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는영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큰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고칠 건데 그거를 이제 큰 x를 작은 x로 바꿔서 이렇게 먼저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마이너스 2x가 좀 고약한데 자, 여기 큰 x는 그냥 x제곱 고치면 되는데 2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루트 2x의 제곱으로 이제 식을 조금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는 2x가 이 큰 x가 이제 2x제곱이니까 루트 2x의 제곱이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어거지로 조금 바꿔놓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꿔놓고 자, x제곱에 루트 2x를 더한 거 x제곱 플러스 2에 루트 2x를 뺀 거.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서 근해 공식을 각각 적용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근해 공식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 이런 데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조금 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근해 공식이 맞긴 하지만. 자, 그러면 2분의 여기 루트 2를 가지고 부호 바꿔준 다음에 뿔만 붙이고 여기다가 계산하는 거죠. 그럼 앞에 거 가운데 거 제곱에다가 양 끝에 곱에 4배를 빼시면 됩니다. 가운데 거 제곱하면 2인데 양 끝에 곱이 8이니까 이게 양 끝에 곱이 2고 4배 하면 8이니까 2 빼기 8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근해 공식 적용하시면은 여기서 루트 2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붙어 들어오면서 똑같이 루트 6i가 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해 공식을 풀리는데 되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거를 루트 2x의 제곱으로 푸는 거는 거의 없는 경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 때는 아마 여기가 좀 어떤 정수의 제곱꼴이 되게 문제에서 줄 겁니다. 예제가 좀 특이한 거예요, 되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는 3학년 1학기에서도 나오는 풀이거든요. 이걸 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3반 방정식 풀이는 다음에 오시면 이제 붙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반복되는 덩어리를 그냥 큰 x로 치환하겠죠. 그러면 큰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니까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 큰 x에 대해서 인수분해해서 풀면은 큰 x가 8이 되거나 또는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완벽하게. 큰 x 마이너스 8, 큰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끼워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인수분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인수분해 가능한 거 있는지만 확인하면 이쪽이거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 네, 추가로 인수분해 해주세요. 여기는 추가로 인수분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은 근해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된 건 된 거대로 근을 각각 구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근해 공식 쓸게요. 짝수 공식 마이너스 1로 바꾸면서 그럼 마이너스 1풀만 붙이고 1의 제곱에다가 양 끝에 곱인 3을 빼시면은 이제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허근으로 붙여서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분해 풀이니까 여기까지 다시 인수분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4차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모양이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게 방정식 어떻게 푸냐라고 이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117쪽에 있는 이제 4차식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3차식 같은 경우는 상반 방정식을 굳이 이제 이론을 배우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풀 수 있으니까 3차식을 따로 예시를 들지 않을 거고요. 요새는 다 4차식으로만 가지고 문제들이 나오고요. 예전에는 5차식도 있었거든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거의 교육 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거니까 자, 4차 방정식에 대한 상반 방정식을 풀 줄 알면은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방정식들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상반 방정식이라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개수들의 모양을 보면 개수가 1, 7, 14, 7, 1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운데 항인 2차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뭐 대칭 축 같은 게 걸려져 있다고 치면은 자,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칭의 위치에 있는 항들의 개수가 일치하는 걸 보고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흔히 이제 개수가 대칭형인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칭의 위치에 있는 항들의 개수가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4차식 같은 경우는 x제곱에 해당하는 2차항이 이제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x제곱으로 나눠요. x제곱 나눠요. 따로 풀이 개념을 좀 글러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냥 이 풀이 과정 자체를 보면서 다른 데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무조건 첫 스텝은 x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대칭의 기준이 2차항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러면 여기는 x분의 7이 되고 뒤에 있는 상수항 1은 x제곱분의 1 되면서 는 0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주셨으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셔야 되냐. 자, 여기는 x제곱과 x제곱 붙어 있는 것끼리 x하고 x가 붙어 있는 것끼리 짝꿍을 지어야 돼요. 즉, 대칭의 위치에 있었던 것끼리 짝꿍을 짓습니다. 요 놈은 요 놈이랑 짝꿍이 되는 거고, 요 놈은 요 놈이랑 짝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짝꿍을 지어서 이제 가로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개수가 7짜리인 것들은 짝꿍을 묶으면서 7로 이제 인수분해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해서 여기는 합의 제곱에서 곱에 해당하는 2를 곱에 해당하는 1의 2배를 빼주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있는 밑줄 친 부분이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합의 제곱에서
자, 곱의 2배를 빼면, 즉 곱의 2배가 2이기 때문에 그 2를 이제 여기서 빼는 거죠. 14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2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는 뭐 변하는 게 없죠. 자, 이렇게. 자, 말로만 하면서 바꿨는데, 자,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거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이제 치환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공통으로 반복되는 거고, 내가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한 2차식이니까 3과 4이고, 3과 4의 합, 보이죠? 그럼 3과 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에 할 거예요. x 더하기 x분의 1에 3을 더한 거, 자, x 더하기 x분의 1에 플러스 4를 한 거 묶어줍니다. 는 0. 그러면은 각각의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 구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자,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에 3을 더한 게 는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정식 풀어본 적 없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맨 처음에 이제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자, 요거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방정식으로 돌리시려면 x를 양변에 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여긴 상수항 플러스 1 되겠죠. 여기는 3은 3x라는 1차항이 될 거고, 는 0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x 더하기 x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에 4를 더한 게 0이 되게끔 한 x값을 찾을 거고, 또 여기가 이제 평범한 2차 방정식이 되게 여기서 똑같이 x를 곱해주시면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각각의 방정식에다가 근의 공식을 적용해서 여기서 각각 근을 두 개 구해주시면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풀려요, 마무리.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 적용하시게 되면은 3의 제곱에서 양 끝에 곱에 4배를 빼게 되니까 이렇게 루트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것 또는 자, 이쪽에서 적용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짝수 공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짝수 공식 적용해서 이제 가운데 부 바꿔주시고 가운데 제곱에서 양 끝에 곱인 1을 빼시면은 자, 근이 이렇게 총 4개가 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이제 상반반정식 풀이가 끝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2차식에서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을 구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눠준다. 자, 그래서 이제 x제곱을 나눠주고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스텝, 투 스텝까지가 두 번째 스텝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x제곱 나눠주시고 우리가 대칭의 위치에 있던 것들끼리 짝꿍을 지어서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이가 이제 끌고 나와지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줄에서 요거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 식이 반복되니까 치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치환하면 그게 곧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화해서 이제 치환을 이용한 이제 인수분을 해주시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작업까지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가 이제 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끄적끄적 좀 풀립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금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1학년 1학기에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는 이론들은 다 뭐냐면은 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 여기 뒤에 이어져 있는 내용들은요, 뭐 맨 끝에 122쪽에 있는 활용 문제 빼면은요, 모두 다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에 대한 것들이라서 뭐 활용 정도만 한번 봐볼까요? 뭐 활용이라고 해서 뭐 대수를 별수 뭐 되게 특별한 뭐 스킬이 있어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 건 아닌데 그것만 보고 좀 쉬죠. 거기 이제 122쪽 보시면 돼요. 122쪽에 뭐 대표 문제하고 뭐 유제 같은 것들 어떻게 식 세우는지만 좀 보여드릴까요? 보통 이제 3차 방정식을 활용한 이제 문제들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122쪽에 8번 보시면은 보통 이제 부피 문제가 나와요. 부피 문제. 그래서 이제 부피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방정식이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어떻게 변했더니 넓이가 2배가 되더라 3배가 되더라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자,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어떻게 변화시켰더니, 뭐 이렇게 그림도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자, 정육면체의 윗면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원래는 다 x였을 거 아니에요. 정육면체니까. 자, 얘네들이 다 어떻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3 늘어나고 2 늘어나고 1 줄었더니, 자, 부피가 어떻게 됐다더라라는 식의 멘트니까, 이런 건 되게 간단하죠. 이제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 부피 60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전개할 때 이렇게 하실 줄 알죠? x세제곱 이렇게 있고 2차항의 개수들은 1차항들의 곱해져 있는 1차항들의 상수항을 더 더해서 3이 마이너스를 더해서 5 빼기 1이니까 4인가? 이렇게 전개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양 끝에 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여기는 1차식의 개수들, 1차식의 상수항들을 둘씩 짝지어서 곱해서 합치는 거, 둘곱합을 하는 거죠. 둘곱합을 하시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겠고 셋을 곱해서 상수항 결정하고 60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66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세로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인수분해한 과정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여기서 x가 1이나 2 같은 건 안 되고요. x가 3이면 인수분해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책에 있는 풀이 과정이 더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것까지만 적어드리고 더 자세하게 쓰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x가 3일 때가 유일한 실근일 거예요. 아마 나머지 여기 2차식은 아마 판별식만 써보셔도 그 허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굳이 2차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정식 활용이니까 근의 성격에 맞게 해를 뽑아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피 문제가 꽤 3차 방정식에서는 활용 문제로 좀 등장합니다. 거의 도형에 부피 문제가 많고 아니면 여기는 유제 8-2번처럼 관계식이 주어지는데 대개 보면 부피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 부피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식 세워드리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좀 끊었다가 이제 나머지 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8-1 문제 잘 읽어보시면은 어떤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이 있었는데 다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을 부었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원기둥에 있던 물이나 나중 원기둥에 있던 물이나 똑같은 거죠. 부피가. 처음 원기둥에 있던 물의 부피나 나중 원기둥의 물의 부피나 똑같은 거죠. 자, 이 컨셉에 맞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그림 보면서 바로 식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총 원기둥의 물의 부피는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8이고 그럼 8제곱 파일 해서 자, 밑넓이 구하겠죠? 여기다 높이까지 곱하시면 자, 총 원기둥에 있던 물의 부피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x예요.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x제곱이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채웠더니 우리가 위에서부터 4cm 떨어진 곳까지 이제 물이 차올랐다고 해요. 그럼 전체 높이가 2x였고 거기서 4를 뺀 것만큼만 물이 차올랐다는 얘기니까 물의 높이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이 없애시고 자 여기를 또 전개해서 이제 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대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은 이 정도만 좀 알려드릴게요.